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네, 미잡쇼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고의 방법론은 뭐다? 잡담이다. 잡담. 저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현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 짜잔. 예, 변상욱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편에서 그냥 정말 오버롤하게 중앙아시아, 스탄 뭐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막 소소한 어떤 감정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그 카자흐스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관검색어가 저는 막 궁금했어요. 영토도 뜨고 종교도 뜨고 그러겠지 그랬더니 홍범도 장군이 그래서 그 말은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하네요. 사실 홍범도 장군은 이제 주로 러시아 연해주 쪽에서 독립군 활동을 많이 했죠. 물론 두만강을 넘나 드시면서 활동을 하셨고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었고 전투도 엄청나게 많이 치렀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그 세력 간의 다툼이라든가 러시아 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은 러시아 연해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독립군과 거기서 다 함께 살고 있던 개척, 우리로 치면 조선인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나중에 까레스키 고려인이 돼버립니다만, 그러니까 스탈린이 기차에 18만 명을 태워가지고 중앙아시아로 이동시켜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게 6,500km입니다. 강제 이주. 강제 이주의 우리가 그 코스가 책에서 배우는 그거죠. 예. 6,500km의 대이동이죠. 제가 20시간 기차를 타고서 그 중에서 2,100 km를 잠깐 이렇게 거슬러서 가본 것 같은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좁은 침대칸에서 그냥 나란히 누워가지고 컵라면 먹으면서 그냥 버티는 수밖에 아무것도 도리가 없었는데 풍경은 똑같고. 풍경은 계속 똑같고. 근데 화물칸에서 꽉꽉 채워놓은 화물칸에서 18만 명이 6,500km 한 달 가까이 달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3만 명이 숨졌다는 거 아닙니까? 열차에서만. 엄청난 참 나라 잃은 소름이 막 북받쳐 오르는 그 상황이었겠죠. 뭐 홍범도 장군의 얘기를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긴 하지만, 그래서 홍범도 장군도 거기에 그저 유민의 한 사람으로 섞여서 왔는데 다들 이제 신분 검사하고 리스트 체크 다 하는데 아마 러시아의 하급 관리가 상당히 넌 뭐야 노인네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러시아 쪽에서 알아보고 저 양반은 조선의 독립군의 총사령관을 지내신 분이다.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소련 당국으로부터 권총까지 선물로 증정을 받으신 분이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대접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크즐오르다라고 하는 그 카자흐스탄 도시에서 극장의 경비원으로 취직이 되죠. 그 말 듣고 참. 예. 돌아가실 때 어쨌든 그 마지막 직업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예, 돌아가실 때 마지막 직업은 극장 경비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극장이래야 우리 뭐 영화 상영하는 그런 건 아니고 오페라라든가 뭐 연극 같은 걸 하는 큰 극장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만, 근데 그 극장에서도 또 성격이 불같으시니까 도둑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여기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하나 나가라고 그러면 되는 건데, 이것들이 하면서 혼자서 한 4-5명을 때려 잡으시다가 좀 다치셨습니다. 그게 이제 병으로 계속 도지셔가지고 세상을 뜨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크즐오르다에 묻혀 계신 걸 우리가 나중에라도 우리가 직접 모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봉환 절차를 이제 밟아가지고 현충원으로 모신 거잖아요. 그때 이제 현지에서 카자흐스탄의 카레스키 우리 고려인들 조상들께서 고민이 좀 많으셨다고 해요. 우리가 계속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와 함께 싸우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모셔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모셔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후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나이 든 세대가 떠나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홍 장군님을 그렇게까지 모실까? 차라리 고국으로 가서 떳떳하게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대접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런 고민들을 그냥 무수히 토의를 거쳐서 하다가 일단 그럼 저쪽이 원하니 돌려보내드리자라고 해서 이제 이장을 한 거죠. 봉환을 했는데 갑자기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뭐
그 공산주의자 아니었어? 뭐 그러면서 뭐 흉상을 끌어내렸다는 등 흔적을 지우기로 했다는 등 이런 얘기가 들려와서 다들 낙담해하시면서 정말 참담하셨다고 그 얘기 듣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이렇게 좀 다니실 만한 뭐랄까 이렇게 유적 비슷한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실제 스팟들이 좀 있었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40개, 150개 부족이 뭉친 나라를 어떻게 하나의 나라로 이걸 결속력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부족이 다 다르니까요. 유럽은 그게 축구였고 예, 축구인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고려인이라고 하셨죠. 고려인 중에 제일 훌륭한 인물이 누굽니까?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홍범도 거리로 합시다. 그런 게 이런 있어요. 식으로 그러니까 길마다 그 부족의 뛰어난 영웅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신화나 설화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념할 어떤 게 있으니까 이것 좀 우리 기념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홍범도 장군의 그 얼굴을 그 건물에다가 크게 붙여놓기도 하고 여기서부터가 홍범도 장군의 거리입니다라고 이런 표시들 신경을 썼더라고요. 결국 그게 국가의 통합을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장치들이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 거리, 홍범도 장군의 그 얼굴 흉판이 붙어 있는 동판이 붙어 있는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해는 이제 고국으로 모셨는데 그 자리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려인 교민들이 또 돈을 모으셔가지고 추모 공원으로 만드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또 카자흐스탄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허락을 하고 왜냐하면 그게 다 자기네들의 국가를 갖다가 통합시키는 길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막 좀 공원이 삐뚤빼뚤해요. 그 돌로 쌓아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봉오동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봉오동 그 협곡의 모양을 따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상을 모시고 거기 가서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도 오셨고 또 카자흐스탄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한국어과 학생들이 또 1박 2일 함께 하겠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참배하고 헌화하고 이제 이랬습니다. 제일 이제 카자흐스탄과 관련해서 고려인 얘기를 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벼입니다. 벼, 쌀. 설명하면 길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러시아가 이제 무너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틈을 타서 스탄에 살던 각각의 부족들이 커다란 부족들이 우리 독립하겠다는 움직임을 이제 보이는 거죠. 맨날 러시아가 사실은 뺏어가고 수탈 아니면은 징발해갖고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끼리 나라를 만들어 살겠다라는 움직임이 이제 강해지죠. 그러면서 자치국이 되고 자치국이 나중에 이제 독립공화국이 됩니다만은 그 상황에서 막상 해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든 뭐 저쪽에서 이게 뭐 식량들이 조금씩 흘러 들어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이 독립국이 되니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겠는데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사람도 몇 명 없고 유목민들이니까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농사 지을 줄 아는 사람들하고 농사에 도움이 될 만한 걸 그쪽으로 보내야겠군. 그랬는데 카자흐스탄에서는 고려인들을 보내주십시오. 그 얘기가 진짜 뭐죠? 저도 약간 이게 농담인가 했었는데 저도 어디서 들은 게 농사 선수를 모아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제일 안 될 것 같은 곳에 만도와 간도 쪽을 우리 맨손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냥 맨손으로 보낸 일군 사람들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벽실을 가지고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딱 3년 만에 이게 딱 또 그걸 그렇죠. 뭔가를 또 보여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거 보내주시면 어떻게든 해볼 방법이 있겠습니다라고 요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연해주 그 상황에서 저쪽에서는 이제 독일이 이제 막 밀려 내려오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를 놓고는 영국하고 다퉈야 되는데 또 일본을 상대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얽혔는데 껄끄러운 외교적인 껄끄러운 존재인 독립군과 고려인들을 갖다 전부 다 그럼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는 이런 방식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가장 소중한 걸 갖고 기차에 올랐다는 거죠. 하나는 한글, 활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벽시.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에 이제 정착지 첫 번째 정착지에 와서 쭉 둘러보면서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갖다 여기저기 헤매면서 살펴보고 그리로 가서 이제 정착을 한 곳인 크질 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벼농사가 활발했던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천산산맥이
되게 3천 4천 높이의 그 산맥이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에 만년설이 계속 쌓여 있거나 또 눈이 내려서 계속 덮여서 빙하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녹아서 흐르긴 흘러요. 근데 안 보이죠. 땅 속으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사막이자 초원이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물길을 끌어들이고 우물을 파고 강은 몇 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성공을 했고 그 벼농사가 성공을 해서 그 쌀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싸우는 러시아군의 식량으로 간 거예요. 그다음에 그 쌀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이제 우리 고려인들이 생기고 그 돈이 독립군 자금으로 들어가고 우리 3시간만 더 할게요. 그 쌀 농사를 잘 지은 농민들이 인민 영웅 칭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그 참 이게 동상이 보면 있기도 합니다. 그 저도 여행 가면은 가끔 이렇게 뭐랄까 일부러 해보는 게 여기에 누가 있었는데 옛날에 이 풍경을 뭐 한 100년 전에 누군가 쳐다봤겠지라고 똑같이 이렇게 막 앵글을 잡아서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군님 우리가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막 이렇게 포수 출신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와일드하게 진짜 왔다 갔다 막 하시다가 이 정말 어이없는 어떤 이런 진짜 그 단어대로 굴곡이라는 거에 참 쉽지 않은 삶이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그래도 이게 다행인 것은 장군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실 때 사실은 3.1운동과 함께 그리로 갔던 분들이 제일 먼저 만든 게 학교하고 그다음에 신문사예요. 그래서 기록들이 조금씩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6,500km에 이르는 철도를 따라서 쫓겨나온 그 이동 길에 도착하자마자 또 만든 게 학교하고 신문사예요. 신문사의 맨 처음 제호는 3월 1일입니다. 3.1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신문사의 제호도 3월 1일. 그 다음에는 선봉, 독립운동에 맨 앞장 서겠다. 지금은 고려일보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고려일보가 101년 된 신문이 있어서 거기에 그래도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각종 기사나 부고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그런 교육과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향한 의지 같은 게 없었으면 그런 기록들마저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제가 어제 하다가 요거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왔는데 이게 뭐냐면 양력인가요? 그때 그 홍범도 장군이 그쪽으로 건너가실 때 뭐랄까 뭐 이렇게 비자 뭐 이렇게 쓰듯이 입국 신원서 쓰듯이 신원 입국조에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쓰신 거네. 거 같아요 보니까. 근데 역사나 정치나 이런 거 막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로는 굉장히 그분이 남긴 한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모든 걸 다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저도 약간 울컥했던 게 뭐였냐면 홍범도 장군이 여기다가 이제 본인을 소개를 하는데 직업을 뭐라고 쓰셨냐면 딱 2글자입니다. 의병이라고 쓰셨어요. 직업은 의병. 네, 직업 의병이라고 쓰고 이게 옛날 직업이라고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사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가장 뭐 저도 참 그냥 일반 시민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아마 희망 뭐 이런 거를 적으라고 돼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고려 독립이라고. 당신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니까 고려 독립. 저는 뭐잘 모르지만 이분 욕되게 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풍경 얘기도 많이 하시고 문화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직업병상 가서 또 이렇게 언론인이나 언론사나 뭐 이런 것들 그냥 또 경험하시고 돌아오셨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려일보 편집국장이 휴일인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만나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들을 차 한잔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의 공통점이 있다. 러시아 국경과 마주해야 하고 있는 우리가 옛날로 치면 소련이겠지만 러시아, 중국과 동시에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고 그 중에 하나는 당신네다. 근데 거기에 또 미국하고 친하게 안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나름대로 우리는 전형적인 중립국은 아니지만 균형 외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는 안보 조약이 체결돼 있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는 무역과 관련된 중요한 조약들이 있고, 미국하고는 테러 방지를 위한 아프가니스탄을 겨냥하는 거죠. 이란이나 테러 방지와 관련된 중요한 조약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딪히죠. 우리는 중국을 택할 것이냐 미국을 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이런 식으로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카자흐스탄은 트랙을 달리하면서 살살 피해가면서 다 외교를 굳건히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인 대상 고려인 대상 언론인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한글로 기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한글, 절반은 러시아어 뭐 이런 식으로 신문은 발행되고 있고요. 10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한국에서 초청을 받고 좀 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만찬하면서 술에도 한잔 하려고 아껴놨던 돈이 있었는데 모았던 돈을 고려일보에 뭔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는데 헌금, 성금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 신문사에 그러니까 광고를 실기로 했습니다. 유료 광고를. 그래서 이제 유료 광고를 싣고 왔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의 위상도 좀 궁금했습니다. 고려인들의 위상. 근데 아까 말씀드린 벼농사 때문에 돈을 번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서 교육열도 높으니까 다들 인구로 따지면 몇 퍼센트 지금 정말 안 되는데 지위로 따지면 계급상이나 지위로 따지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한국의 위상이나 고려인들의 위상은 대단했고 특히 코로나19 때는 대한민국이 워낙 코로나19 방역을 잘해가지고 고려인 중에서 의사 누구 계시냐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셔야겠다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탄생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오늘 뭐 문화 뭐 이렇게 해서 좀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나와서 나오셔가지고 또 많은 얘기 종교를 우리가 좀 얘기를 그래도 못했었는데 이 부분에 기독교 교회 대해서는 협의회인데 기독교 얘기도 해야 그러니까요. 될것 제가 같고. 나가다가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특별판으로 조금 네, 빼서 알겠습니다.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스탄 속으로 여행기 이렇게 알차게 꾸며주신 변상욱 대기자님께 박수 한번 치시고 고맙습니다. 예, 그럼 위잡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